안녕하세요. 여러분, 만약 우리 동네를 지켜주던 든든한 경찰이 갑자기 동네 치안은 이제 알아서들 하시고 나는 우리 집만 지키겠습니다 라고 선언한다면 어떨까요? 지금 글로벌 무대에는 정확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을 불과 2, 3주 안에 끝내겠다고 전격 선언했는데요. 그런데 이 선언의 이면이 좀 살펴보면 다소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죠. 전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가는 대동맥, 일명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꽉 막혀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우리 목적을 달성했으니 문제가 없다라면 그냥 철수하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영국이나 프랑스, 심지어 중국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석유가 필요하다면 당신들이 직접 가져가든지 아니면 미국에게서 사가라 라고 말이죠. 미국은 더 이상 공짜로 세계 경찰 노릇을 하지 않겠다라면서 발표한 건데요. 도대체 왜 미국은 이렇게 서둘러 전쟁에서 지금 발을 빼려고 하는 걸까요?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채로 전쟁이 끝난다면 당장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대한민국 경제와 우리의 지갑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오늘은 시시각각 변하는 복잡한 중동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먼저 지금 중동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리해보죠. 사건의 발단부터 지금의 상황은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그 자체인데요.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시설과 주요 군사기지를 맹렬하게 공격했죠. 미국은 심지어 907km에 달하는 초대형 벙커 버서 폭탄까지 토하며 이란 지도부를 사실상 괴멸시키는 참수 작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런데 현지 시각 31일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대국민 연설을 예고하며 2주 또는 늦어도 3주 안에는 이란 전쟁을 종전하고 철수하겠다고 밝힌 거예요. 이러면서 트럼프의 논리는 명확한데요. 우리의 애초 목표는 이란의 정권 교체가 아니라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는 것이고 이란의 군사 능력은 앞으로 15년에서 20년간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초토화시켰으니 우리의 임무는 완수됐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오프닝 때도 말한 호르무즈 해협이죠. 이란은 미국의 공세에 맞서 괴멸 직전까지 몰렸지만 미국과의 전면전을 피하며 게릴라전을 통해 세계 최대 에너지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해버렸죠. 과거 같으면 미국이 항공모함을 동원해서라도 이 백기를 당장 뚫어냈을 거예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다른 선택을 하고 있죠. 미국은 기름이 충분하다라면서 프랑스든 영국이든 중국이든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는 나라들이 알아서 군대를 보내 스스로 해결하라며 동맹국들에게 이 전쟁 폭탄 돌리기를 시전하고 있는 거예요. 동맹국들은 전쟁은 트럼프가 하고 그에 따른 책임 전가는 동맹국에게 전가시킨다며 날선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 이란의 내부 반응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더 흥미롭고 다소 복잡해지는데요. 우선 겉으로 드러난 이란 정부의 입장은 나쁘지 않습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침략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확고한 보장만 있다면 우리도 전쟁을 끝낼 의지가 있다라며 상당히 유화적인 제스처를 지금 시장에 표현하고 있죠. 이런 트럼프의 발언과 이란 대통령의 발언이 전해지자 오늘 녹화 시점을 기준으로 미국의 뉴욕 증시는 종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동안 억눌려 있던 주가가 일제히 급등하는 안도 랠리를 펼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란의 실질적인 무력을 쥐고 있는 핵심 군부 이슬람 혁명수비대의 속내이죠. 이들의 입장은 정부의 유화책과는 조금 결이 다른데요. 혁명수비대는 과거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 기습 공격을 받아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를 잃었던 뼈아픈 기억을 잊지 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대화 제의조차 철저한 기만 전술이자 꼼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결사항전을 다짐하며 아주 섬뜩한 경고들을 보내고 있어요. 만약 이란 지도부가 다시 한번 공격을 받는다면 그 암살의 배후에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정밀 타격 기술과 AI 시스템을 제공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있다라고 간주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애플이나 구글, 엔비디아 등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한 중동 각지에 진출해 있는 18개의 미국의 대표 기업들을 직접 타격하겠다라며 연일 위험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죠.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란의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모두 한 손으로는 몽둥이를 들고 항복하라면서
강하게 협박을 하고 있지만 또 다른 한 손으로는 조건만 맞으면 언제든 전쟁을 끝낼 수 있다라는 종전 시그널을 조심스럽게 발신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슬람 혁명 수비대라는 초강경파는 이란 내부에서 독자적인 내관을 쥐고 있는 한 과연 글로벌 시장과 각국이 바라는 원만하고 깔끔한 종전이 도출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시장의 기대와 달리 현실은 여전히 복잡한 셈법과 짙은 안개 속에 가려져 있죠. 여기에 더해 우리는 또 하나의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데요. 아니 도대체 호르무즈 해협이 뭐길래 전 세계가 이렇게 벌벌 떨고 있고 이 해협이 미국이 정말 중요한 해협이었는데 갑자기 미국은 왜 예전처럼 이 해협을 지켜주지 않으려고 하는 걸까? 라는 질문인데요. 이 사태의 진짜 맥락을 이해하려면 지도를 한번 펼쳐봐야 해요. 먼저 호르무즈 해협은 걸프만과 오만을 잇는 바닷길이죠. 가장 좁은 곳이 폭이 약 36km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좁은데요. 서울에서 수원 정도의 거리밖에 되지 않죠. 이렇게 좁은 목구멍 같은 곳으로 전 세계 원유의 20%와 천연가스의 8%가 지나가는 통로이죠. 쉽게 비유하자면 전 세계 경제라는 거대한 도시로 들어가는 유일한 주유소 진입로인데 그 진입로를 이란이 꽉 쥐고 있는 형국이죠. 역사적으로 돌이켜보면 미국은 이 진입로를 목숨 걸고 지켜왔어요. 당시 소련의 아프가니스탄의 침공으로 소위 붉은 군대가 남아있어 이 해협을 틀어지려고 했죠. 호르무즈 해협은 석유 의존이 높았던 당시 미국에게 있어서 정말 치명적인 약점이었죠. 해서 1980년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은 이른바 카터 독트린을 발표하죠. 페르시아만 지역을 통제하라는 어떤 외부 세력의 시도는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으로 간주하고 미국의 군사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으로 철저히 격퇴하겠다라는 선언이었죠. 이후 40년 넘게 미국은 중동의 경찰 역할을 해왔는데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40년 된 금과 옥조를 지금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데 있어서는 바로 미국의 셰일 혁명에 있는데요. 셰일은 진흙이 오랜 세월 퇴적되어 단단하게 굳어진 층층이 쌓인 암석을 말해요. 이 암석 틈새에서 미국은 수평시추와 수압파쇄법이라는 기술을 통해 미국 발밑에 항상 있지만 그동안 활용하지 못했던 막대한 석유와 가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를 통해 미국은 안 그래도 초강대국이었었는데 정말 그야말로 더 이상 다른 나라들이 대적하기 힘들 정도의 엄청난 황금기를 맞이하게 되죠. 과거의 미국은 중동 석유 없이는 경제가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석유 의존도가 높은 국가였지만 이제 미국은 세계 최대 산유국이자 에너지 수출국이 되었죠. 즉 트럼프의 속내는 이거예요. 우리 미국은 에너지 자립을 잃었다. 호르무즈가 막혀서 아쉬운 건 중동 석유의 목을 매는 한국이나 일본, 중국 같은 아시아 국가들이나 유럽이지 우리 미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천문학적인 세금을 쓰며 남의 나라 주유소 가는 길을 청소해줘야 하냐는 거죠. 정말 철저한 미국 우선주의이자 동맹의 가치마저 철저히 비용과 편익으로 계산하는 상인의 시장 논리가 진영학적 판을 뒤흔들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도 본인의 발언이 지금 각국에 어떻게 비춰질지도 알면서도 왜 조금 다소 성급한 발언들을 빨리빨리 던지면서 이 전쟁을 조기에 종식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단순히 트럼프 특유의 가성비만 따지는 경제관념 때문만은 아니에요. 진짜 이유는 이번 전쟁이 트럼프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아주 골치 아픈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죠. 먼저 짚어볼 건 뼈아픈 명분의 상실 문제예요. 현재 미국 내부에서조차 이번 이란 침공이 너무 갑작스럽고 절차적 문제가 많다는 강도 높은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우방국들도 싸늘하게는 마찬가지예요. 나토를 비롯한 유럽의 서방 국가들의 의견들은 갈린 상황이고 일부 국가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을 불법적 침공에 가깝다며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면서 트럼프 행보에 노골적으로 딴지까지 걸고 있는 상황이고요. 설상가상으로 트럼프에게 가장 치명적인 건 바로 트럼프의 정치적 표심 문제인데요. 다가오는 미국의 선거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중동에 불이 붙어버리니 당장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달러를 뚫고 치솟고 있는 상황이죠. 유가가 오르면 서민 경제가 흔들리고 이는 곧 트럼프의 지지율 하락으로 직결되기 때문인데요. 트럼프에게는 명분도 잃고 지지표도 잃는 최악의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트럼프의 결정적 오판이 좀 더 더해지는데요.
당초 트럼프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고전하는 것을 비웃듯 미국의 압도적인 화력이라면 이란쯤은 순식간에 초토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좀 판이 묘해졌죠. 초반 하메네이를 암살하며 그야말로 막대한 공격력을 보여주자 전쟁은 순식간에 끝날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죠. 하지만 트럼프의 생각과는 달리 이란의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미국과의 정면 승부를 피하고 지지부진한 게릴라전을 소모하며 끈질기게 버티고 있죠. 미국 입장에서는 정면 싸움이라면 순식간에 초토화시켜버릴 수 있는데 이들이 싸워주지를 않으니까 전쟁이 묘하게 군비만 소모되는 지지부진한 양상을 띠고 있죠. 미국은 이번 전쟁에서 핵심 타격수단인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무려 850발 이상 쏟아 부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미사일 한 발 가격이 약 360만 달러로 우리나라 돈으로 무려 50억 원에 달하죠. 현재 미국이 보유한 토마호크 재고가 2,000발 남짓으로 추정되는데 적의 주력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지루한 소모전에 이런 비싼 미사일을 허공에 날리며 국방비를 탕진하기에는 트럼프도 속이 타들어가고 있는 거죠. 게다가 미국 입장에서는 무기를 아껴야 할 진짜 이유도 따로 있죠. 바로 향후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중국과의 갈등 문제도 있는데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미국의 핵심 군비는 반드시 어느 정도는 비축해 둬야 하는 거죠. 결국 트럼프의 계산은 이렇습니다. 실속도 없는 이란의 잔존 세력을 쫓겠다고 막대한 군비를 더 이상 낭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심지어 본인이 이 전쟁을 끝내게 도와달라고 전 세계에 요청을 했을 때 파병도 안 내주고 자신만 비판하는 이 얄미운 동맹국들 좋으라고 내 지지율 깎아가며 전쟁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렇다 보니 트럼프가 꺼내든 출구 전략이 바로 소위 정신승리 같은 건데요. 우리의 본래 목표였던 핵 억제는 이미 완벽히 달성했다라며 선을 그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도 호르무즈 해협이 꽉 막혀 있어서 답답하고 기름이 필요해? 그럼 너희들이 직접 군대 끌고 가서 싸워 쟁취하든가 아니면 안전한 우리 미국 함대 와서 비싼 값 주고 기름을 사가라며 아주 노골적이고 무책임한 청구서를 전 세계에 던져버리고 있는 거죠. 이란도 이처럼 초기에는 수천 발의 무기를 마구잡이로 쐈지만 이제는 전술을 바꿔 싸구려 샤헤드 자폭 드론을 이용해 단 한 발만 맞아도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에너지 인프라만 조직적으로 정밀 타격하며 농성을 펼치고 있어요. 최근에 카타르 에너지 터미널 공격 등이 그 예시인데요. 이란 정규군과 혁명수비대는 여전히 1000기 이상의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쥐고 버티고 있는 중이죠. 정면 싸움으로는 미국을 상대할 수 없으니 각국 나라들의 의존도가 높은 중동 에너지를 이용한 인질극을 벌이며 미국의 포지션을 압박하고 나아가 각국이 이란의 이런 유리한 내용으로 중재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형성해주는 방향으로 전쟁을 잡아가고 있죠. 여기서 이란 의회가 꺼내든 기상천외한 카드를 주목해봐야 하는데요. 바로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징수 법안이에요. 세계 공해상에서 통행료를 받는다는 건 유엔 해양법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해적행위나 다름이 없죠. 게다가 달러도 아닌 이란의 화폐인 니아라로 통행료를 내라고 강제하는 법안까지도 이란은 통과시켰는데요. 이는 서방의 경제 제재를 무력화하고 싫으면 돌아가는 식의 배짱 전략을 같이 튀기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먼 중동의 전쟁 이야기가 당장 우리의 지갑이나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까요? 현재 전 세계와 우리나라는 사상 초유의 에너지 위기로 깊은 내상을 입은 상황이죠. 미국의 조기종전 소식에 뉴욕 증시는 일단 전쟁이 끝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시그널에 환호하며 급등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화려한 주가 이면에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무서운 시한폭탄이 째깍째깍 흘러가고 있죠. 설령 오늘 당장 전쟁이 멈춰도 호르무즈 해협이 하루아침에 시원하게 뚫리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란이 억지로 통행세를 요구할 수도 있고 국회 막힌 수송망이 온전히 정상화되려면 전문가들은 짧게는 몇 주에서 길게는 몇 달이 걸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결국 원만하게 호르무즈 해협이 풀리더라도 이게 금세 회복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공백기 동안 치료할 천문학적인 에너지 부담 비용은 고스란히 상흔처럼 우리에게 남게 된다라는 거죠. 문제는 국제유가가 이렇게 변동성이 크고 치솟는 상황이 반복되면
원가 부담을 견디지 못한 기업들은 공장 문을 닫을 수밖에 없죠. 물가는 폭등하는데 경기는 얼어붙는 이 지옥 같은 늪이 펼쳐지는 건데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수출로 먹고 살며 중동 원유 의존도가 절대적인 경제 구조는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결국 전쟁을 통한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이라는 무자비한 삼고의 쓰나미가 거대한 파도가 되어 우리의 밥상 물가를 덮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더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요. 바로 전 세계적인 핵 도미노 현상이에요. 영국의 권위 있는 국제문제연구소 채텀하우스는 이번 중동 사태를 지켜보며 아주 뼈아픈 분석을 내놓았죠. 전 세계 비핵 국가들이 이번 전쟁을 통해 아주 위험한 교훈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과거 이라크나 리비아 그리고 최근에 우크라이나까지 강대국의 안전보장 약속을 믿고 자발적으로 핵을 포기한 나라들은 결말이 어땠을까요? 여지없이 강대국의 폭격을 맞고 무참히 짓밟히거나 영토를 빼앗겨버렸죠. 반면 북한처럼 국제사회의 제재를 뚫고 기어이 핵무기를 완성해버린 국가에는 미국조차 섣부른 군사행동을 꺼리며 피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를 지켜본 국가들의 머릿속에는 자연스럽게 이런 본질적인 질문이 떠오르는 거죠. 만약 이란이 이미 핵무장을 완성한 상태였다면 과연 미국이 이렇게 함부로 선제 공격을 퍼부을 수 있었을까라는 답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의 속내도 여기서 출발했을 건데요. 이란의 핵 개발이 끝을 맺기 전에 지금 당장 싹을 자르지 않는다라면 중동 한복판에 통제 불가능한 제2의 북한이 탄생할 수 있다라는 짙은 우려가 깔려 있었던 거죠. 그렇게 동맹국들의 비판과 다소 옹색한 명분을 갖고도 기습 침공을 강행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고 보여지는 건데요. 문제는 심각한 건 바로 이 다음이에요. 그동안 강대국들을 주도해온 이 비핵화라는 글로벌 규칙이 철저히 힘의 논리 앞에 무용지물이 된다는 걸 전 세계가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해 버렸다라는 거죠. 결국 각국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군비를 늘릴 것이고 나아가 궁극적인 국가 생존 수단으로 너도 나도 핵무장을 최우선 선택지로 만지작거리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십 년간 억눌러왔던 통제불능의 글로벌 핵 군비 경제, 즉 파멸적인 핵 도미노가 다시 시작될지도 모른다라는 섬뜩한 경고를 발표하고 있는 거죠. 정리해보죠. 오늘 우리는 중동 전쟁을 통해 냉혹한 국제 정치의 민낯을 봤죠. 미국이라는 거대한 방패는 더 이상 공짜가 아니며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방패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죠. 중동의 포효는 2, 3주 안에 거칠지도 모르지만 세계 바닷길을 위협받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전쟁은 이제 막을 올리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각국은 각자 도생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죠. 동맹이라는 이름은 잠시 접어두고 철저한 청구소와 이득으로만 움직이는 모습이 여러 보이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세계 경찰이 사라진 이 각자 도생의 시대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헤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과 인사이트를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같이 토론해 봤으면 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한 번씩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